예, 제주도 투자도 인근 해상에서의 낚싯배 전복 사고가 나흘째를 맞으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해경이 이틀째 진행되는 야간 수색 작업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네, 한편 이번 사고 역시 세월호 참사에 이어서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동보 전 해군제도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의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이제 한 70여 척의 배들이 해경 배도 있고요. 예. 군에서도 배를 보내가지고 지금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야간에도 지금 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과가 없는 이유가 희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현장 상황이 너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기상도 좀 문제가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바다에서의 그 사고의 특성이 일단 익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5일 내지 7일 정도 지나야 떠오르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안타까운 것은 그 항천 항해를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명이도 안 있고 또 거기다 음주까지 한 분이 꽤 있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배가 급작스럽게 전복이 돼서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전복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살아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들이 정부만 또 물론 잘못한 것도 있죠. 안타까워 있는데 자기 생명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그 본인들의 그 낚시하는 분들의 레저 즐기러 가신 분들의 그 태만, 부주의까지 정부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하는 이게 고질병인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차근차근 저희들이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실종자의 가족들은 뭐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아니 그 인근에 이제 크고 작은 섬들이 있으니까 혹시 연락이 되지 않는 곳에 피안해 가지고 있을 수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뭐 초기 대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더불어서 나오면서 제동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뭐 당사자의 책임 문제 얘기하는데 음주라든지 이런 관계는 지금 뭐 명확하게 밝혀진 사안이 아니니까 이제 여기서 논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5일에서 7일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쯤 되면 수색이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끝난다기보다는 이제 일단 그 일반적으로 사체가 그 이제 익사한 경우에는 이제 통상 한 5일에서 7일 계절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부상을 하는데 문제는 혹시 밑에 이제 그물이라든지 이게 걸렸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중 수색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제도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이제 그 수중 어제 선체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중을 좀 촬영을 했어요. 그 혹시 이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 전복되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일단 인양은 둘째 문제고 일단 수중 촬영을 했는데 저희들 좀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돌고래 바닥은 깨끗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에 부딪혔거나 어디에 뭐 걸렸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전복 원인이 너굴성 파도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 출조도 그 항구를 많이 가봤습니다. 제가 고속종 정진할 때 그게 아예 전개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쪽이 파도가 굉장히 센 곳이라면서요. 그 해역이 굉장히 항해하기에 부담이 많은 해역이에요. 그래요? 항해장애물이 많고 암초도 많고 그다음에 조류 변동이 굉장히 세면서 이게 그 지형에 따라서 조류의 그 변화가 많은 데입니다. 그리고 항내 항박하고 그 누리 항상 누리 그 많이 있는 해역이에요. 그런데 이 배가 야간에 사실은 비도 많이 폭우도 내리고 바람도 막 세게 불었는데 좀 무리하게 출항을 감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이게 북서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해남 쪽으로 가다가 급격히 누울이 센 거를 만난 것 같아요. 만나면서 그 좀 침수도 일부 된 것 같고요. 배 안에 배가 아주 얕으니까 굉장히 분해는 났거든요. 그럼 쉽게 파도가 넘어올 수 있죠, 낚싯배에. 그러니까 들어가서 아마 기관에 침수가 됐다든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표류가 그 기관 정지 상태에 있은 거죠. 배가
이 추진력을 가지고 나가면은 파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하지만은 딱 서버리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겁니다. 약한 그 파도에도 굉장히 약하거든요. 우리 자석 기관이 멈췄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작동을 멈췄을 가능성이 제가 있다. 저 군함을 많이 탔는데 한번 저 기관 고장으로 한번 멈춘 적이 있어요. 이 배가 거의 90도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군함은 복원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전복은 되지 않는데 낚싯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복원력이 낮은 배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큰 너울이 덮쳐버리면은 순식간에 전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초동 대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당시 기상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VPS에서 1시간 동안 잡히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을 잘 모니터링을 했다면 좀 초동 대처가 빠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데요. 초동 조치에서 이 부분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물론 이제 뭐 이 전남 쪽에만 낚시 여선배가 777척이랍니다. 점처럼 보이는 그거를 뭐 이 그 근무하는 그 근무자들이 다 집어서 볼 수는 없겠지만은요. 1시간 이상 어떤 이게 이 전멸 신호가 안 온다고 그러면 초기에 발견 못한 문제점은 있는데 근데 또 차제에 또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왜 관심을 이 근무자들이 많이 신경을 안 썼냐면 VPS라고 그러죠. 선박 위치 그 찾는 건데요. 이 일부 경륜이 있는 선장분들은 그 자기가 그 애용하는 고기가 잘 나오는 장소로 알아요. 그쪽에 가면 자기 영업 비밀이 새 나가기 때문에 VPS를 일부러 끄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그게 왕왕이 있다 보니까 이제 관행처럼 관제센터에서는 그 부분을 좀 간과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저 모니터링이 좀 부실한 거는 뭐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동 그 SOS 군안 신호 그 발신 장치가 그게 장착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려 그 340억을 들여가 개발해서 3년 전에 그걸 했다는데 그 물론 조금 오작동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기능을 죽여버렸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상식으로 해난 사고가 어느 배에서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 중요한 그 SOS 발신 장치를 아예 기능을 그냥 삭제했다. 원래 장착되어 있는 거 이거는 제가 그 해상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그래요? 이거는 아마 철저히 아마 조사를 해봐야 될 겁니다. 큰 배는 그대로 살아 있고요. 작은 낚싯배 등등은 이제 기울기로 그게 그 신호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 낚싯배는 많이 요동치잖아요. 기울기 때문에 오작동 신고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아마 이제 죽인 것 같습니다. 제동님. 요즘에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제 안전 여부를 많이 확인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요. 이번에도 뭐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뭐 중간에 멈췄는데 배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돼 있잖아요. 2중, 3중 장치. 그렇죠. 자기가 직접 군안 신호를 할 수 있는 장치도 있고. 물론 그런 시간이 여유가 없을 수도 있는데 참 그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배에 여러 가지 통신 장치가 있고 한데 이게 급작스럽게 이제 전복이 됨으로써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고의 IT 강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이 아마 낚시하러 가신 분을 포함해서 선장까지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연안은 스마트폰이 다 통화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연안 바다에서도 멀리 나가면 좀 제한이 있지만은. 근데 지금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그 실황 공유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 지난번 5월 달인가요? 그 국민안전처에서 안전항공훈련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아마 실시하고 뉴스 보도도 됐고 지난 8월에 을지 연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범정부 전쟁 연습. 거기서도 이제 아마 부산광역시에서 그걸 적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 재난 상황 관리 시스템을 시범 적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실황이 현장 상황이 지령을 내리는 최고 컨트롤 타워까지 공유가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PC만 가지면 그럼 모든 동영상 데이터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출항 신고 부실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해경이 다 할 수 없습니다. 해경이 그 제한된 인원 가지고 그 수천 척에 우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확인하고 정확히 할 수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다음에 민간을 위탁했다. 민간이 그 사명감이 있겠으면 그분들도 생업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성선 인원을 확인하고 정확히 자기가
사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서류 대신에 그러면 그리고 자기가 스마트폰에 뭐 그런 양식을 딱 해가지고 이런 국민안전처에서 모든 선박은 딱 출항할 때 그 양식으로 승선 인원 해가지고 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보내라. 그다음에 승선자 그 인적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필요하면은 그 사람 얼굴까지 사진 찍어 다 보내라. 그럼 거기 딱 저장해놨고 해경은 다니면서 무작위로 한 번씩 확인하면 되는 거죠. 해도 없다. 그럼 통합 관리 시스템에 딱 확인해서 어느 선박 이름만 되면은 그 승선이 딱 놓을 거 아닙니까? 해경 스마트폰에. 그럼 확인해가지고 만일에 일치하지 않는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발상을 전환을 해야지 맨날 원시적으로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초동 대치 조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있잖아요. 배에 승선하지 않는 그 낚시꾼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거짓말하는 바람에 좀 빠른 조치가 되지 못했다 이 부분인데 그분은 어떤 심정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여튼 그분은 이제 자기 딴에는 그 타지 않았는데 그 탔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입장, 선장하고 아마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허위 명부 작성, 사실 그거 과태료 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장을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 전화를 했던 그 우리 해경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고 유일하게 이 사람 한 사람만 받았다면 그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또 그 다음에 선장을 바꾸라든지 그거 말고도 또 다른 크로스 체크 이게 이제 선행되지 않았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사고 해역이 수심이 낮고요. 또 암초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0톤급 이상은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날 출동한 선박들을 보면요. 3,000톤 그리고 1,500톤급이 5척이나 되거든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해안 연안에 그 위험한 해역에 연안 가까이 접근하기가 제한되죠. 되고 이제 이게 해경이 굉장히 그 고생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 한술에 배부르는 수는 없는데 그래도 계속 국민들은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 표류 위치, 실종 위치 그 추적부터 지금 구속 그 투입한 함정 크기 뭐 이런 것까지 했는데 해역 특성을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역에는 조류가 이때는 어느 쪽으로 흐르고 바람 또 파도 방향 그다음에 연안까지 접근하려면 1,500톤 이상은 예를 들면 접근이 그 뭐 제한된다. 뭐 이런 것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판단 미스가 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 제도님 그쪽 방면을 여러 번 항해를 해보셨다고 그러는데 이번 조류 흐름 때문에 사실은 해경이 다른 곳을 수색하는 바람에 좀 늦었다. 그렇죠. 특정자 확인 작업을 좀 늦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 아까 말씀하신 표류 예측 시스템도 문제가 이해가 안 되죠. 있었지만 실종 위치를 받고 해경이 나가서 그 몇 시간 후에 좀 지치대가 나갔는데 나가서 이제 실종 위치부터 물론 수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 해도를 딱 보면은 조류 방향 그 속도 다 나와요. 그 상식이거든. 그런 게 뭐 표류 위치 예측 시스템인가 뭐 이런 게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투입해서 활용했다는데 무려 6시간 후에 그것도 투입됐고 그것에 대한 너무 그 과신을 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배 사람으로 상식입니다. 이거 이 해역에서는 여기서 배가 전복이 됐으면은 이 조류로 방향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떠내려갔겠다. 하면 그까지 압축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동쪽에서 있고 발견되고는 서쪽에서 발견되고 그러니까 우왕좌왕한 거죠. 제동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뱃사람이라면 상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사실 해경이 너무 죽어 있어요. 경험이 바다에서 경험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정비 과정에서 너무 경험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다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표류 예측 시스템에 의존해 버린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경험자라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험자라면 배가 떠 있으면 바람 방향을 타고 가겠지만 엎어졌다 그러면 조류 타는 건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섬이 조류라는 것 자체가 주변에 섬이 있다면 조류가 흐르다가 부딪히고 해가지고 돌고 흔들리고 하거든요. 그거를 아마 말씀하신 대로 경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파악을 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차제에 좀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예. 그리고 지금 해군 해경분들이 굉장히 애써주시고 계신데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만 더 지적을 해보자면 첫날 수색 때 보면은 이게 조명탄도 쏘지 않고 수색을 했다고 하고요. 또 야간 투시 장비도 없이 그냥 출동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이 점 저희가 어떻게 너무 봐야 될까요? 급했을까요? 마음이 조명탄이 예. 해군 군함에도 저 작은 군함 있지 않습니까? 고속증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명탄을 발사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게 그 대형 구축함 같은데는 포에다가 조명탄을 누가 쏘면은 예. 조명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경도 아마 대형 경비함에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대부분이 연안 경비정에는 없어요. 그런 것까지 다 백화점식으로 또 갖출 수는 없는데 예, 예. 작년에 또 세월호 사고가 아픈 기억이 있는데 후속 예. 조치로 제 예. 생각,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왕 그 장비를 봉합하는 김에 그런 조명, 예. 야간에 수식할 예. 수 있는 예. 거 이런 걸 좀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없었을 때 이제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예. 제가 해양경찰 경비본부장이었다면은 이게 저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구조 활동은 전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념이. 그렇죠. 예. 그러면 공군기에 협조를 해서 출격을 시키면 그까지 뭐 한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공군기는 뭐 조명탄을 상공에서 계속 그냥 조명 투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예. 세월호 수색 때도 그런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날씨에 구애 제한을 받지 않고 예. 효율적으로 현장을 조명을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저희 좀 취재 있습니다. 기자 얘기를 네. 따르면 이 제주 해경에 소방 헬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조 헬기가 네, 네. 있는데 그중에 한 대가 수리 중이었대요. 한 대는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좀 이렇게 맞물려서 이번 사고가 그러니까 이후에 사고 대처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게 참 그 세월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슨 뭐 일 좀 하려면 수리 중이었고 뭐였었고 결국은 평상시에 이거는 뭐 그 어떤 말로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안전불감증 운운하고 이제 무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예. 그 지난번 세월호 사고 이후에 이제 국민안전처를 신설했고 예, 해경을 그 조직이 이제 편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1시간 내 구조하겠다 이런 예, 이제 공언을 사실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 실패를 했어요. 네. 이 과연 조직의 문제인지 이렇게까지 조직을 이제 바꾸면서 뭐 새롭게 좀 각오를 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터졌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김현민 씨? 자, 이제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일각에서 그래요. 바뀐 거는 청와대라든지 윗선에 신속하게 보고하는 그 보고 라인은 이제 변냈다는 거예요. 예. 나머지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예,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차제에 조금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일단 그런 군안 신고, 재난 신고가 들어오면요 보고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보고는 상황실도 23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보고는 전화 한 통 구두복으로 끝내고요. 바로 응급 조치부터 들어가야 된다. 선 조치 후에 후보고 서면 보고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그런 걸 안 지켰어요. 그 부분을 매뉴얼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대응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대응부터. 일단은 그게 혹시 잘못된 신고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선조치하는 그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매뉴얼은 좀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개인의 안전 불감증이 좀 사고를 키운 게 아니냐 이런 측면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어떻게 해결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한마디로 그 설마병이라고 봅니다. 설마병. 설마 내한테 있겠느냐. 근데 안전은 각자 지켜야 됩니다. 왜 정부가 국가가 개인 안전을 책임져야 됩니까? 물론 시스템, 제도 이런 거는 국가가 철저히 책임져 이런 게 맞습니다. 국가의 우선적인 기능인데 하지만 개인의 생명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구명의 착용까지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만하고 부재한 그걸 국가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거 자유민주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을 지켜야 그리고 항상 차제에 항상 지금 당장 재난이 있을 수 있다. 이 스튜디오도 뭐 재난이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대비를 해야지. 그 향화를 안 돼 있습니다. 적당히. 자, 유비무환. 방금 전에 저희들이 이제 그 불법 낚시 어선의 위법 사례를 좀 보여드렸는데 정원 초과 문제랄지 뭐 음주 문제랄지 이런 것들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자성의 목소리. 또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들 너무 안타깝지만요. 다시 좀 생각해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답을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저도 저 뭐 낚시 해본 사람인데요. 예, 예. 아마 당일날도 선장은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분들이 새벽에 낚시를 어차피 못 할 거면 예. 다음 날 또 혹시 섬에서 못 나와고 출근 못 할까봐 선장을 좀 저 가자고 했을 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게요. 구명조끼 착용 안 한 게 그 과태료 300이에요. 거의 명단 제출하는 게 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예, 이거 예. 이 저 법적인 어떤 예. 제도 장치도 예. 이번에 좀 완비를 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또 우리 스스로도 술 먹고 이렇게 저 뭐 하고 강요하고 하는 건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대통령님 바다에 예, 오래 계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예. 그렇다고 뭐 자꾸 남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가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국민안전처 작년에 생긴 일은 제가 알기로는 엄청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시스템도 개발하고 현장 지도도 하고 예. 했는데 이거 한 손에 배부를 수는 없고요. 그리고 국민 각자가 안전은 스스로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예. 개인적 안전은 개인적 편리에 우선한다. 예.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편리하기 위해서 분명히 안 입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생명을 내놓고 왜 그걸 편리를 도모하면 안 되죠. 예. 그런 알겠습니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설마 하는 이런 안전 불감증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심동보 전 해군제도 그리고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